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북한 화성 18호 미사일 수석 설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평양이 뒤집힙니다. 72시간 안에 그 계집을 찾아 즉시 사살하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서연. 북한 여성 최고 엘리트 미사일 설계자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USB에는 화성 18호의 완전 설계도와 북한 핵무기 30년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공항, 러시아 FSB 12명, 북한 보위부 8명, 총 20명이 그녀를 잡으려 공항을 봉쇄합니다. 화장실 안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20초,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낀 후 변장을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낯선 한국 남자가 다가옵니다. 리서윤 씨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십시오. 이 남자의 이름은 정우혁. 그는 대한민국 육군정보사령부 소령으로 그녀를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출국 심사대로 향합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하는 남녀.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 저기다. 빨리 쫓아. 뒤에서 북한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간신히 비행기에 올라타 한국으로 출발한 두 사람.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위협은 계속됩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침투. 총구가 그녀를 향합니다. 탕! 우혁이 그녀를 보호하며 총알을 대신 맞습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했을까요? 가슴 시린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신 시청자님들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평양 미사일 총국 지하연구소. 컴퓨터 화면이 파랗게 빛났어요. 복잡한 설계도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죠. 연구소는 난방 하나 없이 하얀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하 연구소에는 난방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완성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화성 18호 개량형. 북한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핵심 설계를 방금 끝낸 거였어요. 서연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26대 미사일 총국에 배치됐죠. 그로부터 6년. 그녀는 조선인민군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과학자가 됐어요. 하지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전혀요. 창밖을 봤어요. 지하라서 창문은 없었지만요. 그냥 시멘트 벽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연구소 식당. 줄 서세요. 줄. 식당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과학자들이 긴 줄을 섰어요. 모두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식당도 추웠거든요. 서연도 줄 끝에 섰어요. 30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차례가 왔죠. 동무, 오늘은 옥수수죽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양은 그릇에 담긴 묽은 죽. 옥수수 알갱이가 몇 개 떠다닐 뿐이었어요. 이게 저녁의 전부였어요.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죽을 한 숟가락 뜨며 눈을 감았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10년 전만 해도 배급이 나왔어요. 쌀도 있었고 고기도 가끔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재가 심해지면서 모든 게 끊겼어요. 먹을 것도 난방도 희망도요. 서연 동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몸이 굳었어요. 박철호 대자였어요. 50살쯤 된 남자. 미사일 총국 부국장. 서연의 직속 상관이었죠. 식사 중이신가요? 네, 대자 동무. 박철호가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이요. 요즘 힘들지?
추운데 난방도 없고 괜찮습니다. 내 사무실은 따뜻한데. 서연은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이런 말을 벌써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바빠서요. 나랑 친해지면 좋은 일만 있을 텐데. 박철호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았어요. 서연이 확 일어섰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릇을 들고 자리를 떴어요. 박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복도로 나온 서연은 벽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2024년 10월 20일이었어요. 연구소 복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놓으세요. 제발.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저쪽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김미향이었어요. 서연과 같은 연구팀 소속. 29살. 유체역학 전공이었죠. 서연아. 미향이 서연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살아남아. 너라도. 살아남아. 보이부 요원이 미향의 입을 막았어요.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향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봤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주변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왜 미향이가? 옆에 있던 동료가 작게 속삭였어요. 박 대저한테 찍혔대요. 거절했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은 나야.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밤 11시였어요.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작은 방, 시멘트 벽, 깨진 유리창은 신문지로 막아뒀어요.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이대로는 안 돼.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탈북.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위험했어요. 잡히면 총살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끝은 마찬가지였어요. 미양처럼 끌려가거나 굶어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서연은 이불을 걷어찼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가 있었어요. 며칠 전 몰래 복사해둔 거였어요. 화성 -18호 핵심 설계도 3가지요. 고체 연료 추진체 설계, 다탄두 재도립 기술, 이동식 발사대 도면. 이것만 있으면 한국에서 받아줄 거예요. 아니, 받아줘야 했어요. 이게 서연의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이걸로 살아남는 거야. 서연은 USB를 꼭 쥐었어요. 2024년 10월 31일 새벽 4시였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쿵쿵.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문 여세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보위부. 이 시간에 찾아온다는 건 한 가지 의미였어요. 체포.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리서연 동무시죠? 네. 오늘 오전 9시까지 본부로 출두하십시오.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출두 명령서.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게 됩니다. 남자들이 돌아섰어요. 서연은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끝났어. 눈물이 났어요. 아침 9시.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가면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미향처럼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아직 기회는 있어. 책상으로 가서 USB를 꺼냈어요. 방수팩에 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감쌌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 속옷 안쪽에 USB를 숨겼어요. 혹시라도 있을 검문에 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서연이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제일 평범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바지에 회색 점퍼요. 가장 움직이기 쉽고 따뜻한 옷을 골랐습니다. 가위를 들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미안해. 가위로 머리를 잘랐어요. 짧게요. 귀 밑까지 잘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이제부터 넌 다른 사람이야. 살아남아야 해.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돈도 조금 챙겼어요. 며칠 전 연구소 청소 아주머니가 준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러시아 출장 때 연락하세요. 이 번호로. 중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탈북 브로커 연결책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장을 가게 돼 있었어요. 미사일 기술 협력 회의 때문이었죠.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서연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4시간 후면 보이부에 끌려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가지 않을 거예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평양의 새벽 하늘은 어두웠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안녕, 평양. 서연은 창문을 닫았어요.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2층.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층 출구가 보였어요. 경비원이 졸고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나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삑. 경비원이 움찔했어요. 서연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서연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았어요. 돌아갈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연구소였어요. 리서연 동무가 사라졌다고? 박철호 대좌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보이부 요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출두 명령 이후 종적이 묘연합니다. 숙소도 비어 있고 미친. 박철호가 책상을 쳤어요. 당장 찾아내. 국경마다 사진 돌리고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며칠 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거기서 도망칠 생각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측에 연락해. 공항, 역 전부 감시하라고. 보이부 요원이 나갔어요. 박철호는 창밖을 봤어요. 리서연, 내가 뭘 가지고 나갔는지 내가 알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낼 거야. 2024년 11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러시아였어요. 드디어 왔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러시아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옆 좌석에 앉은 북한 수행원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 동무 내리시죠. 김 참사였어요. 40대 중반. 보이부 출신이었어요. 네. 서연은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뿐이었죠. 진짜 중요한 건 몸에 숨겨져 있었어요. 속옷 안쪽 USB가 피부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평양보다 더 추웠어요. 호텔로 가겠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과 수행원 2명이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러시아 거리,
키릴 문자로 된 간판들, 오가는 사람들, 여기서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김 참사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왔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서연 동무는 3층 5호실입니다. 네.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한국 영사관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가죠? 서연은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같은 날 저녁이었어요. 환영 만찬장이었죠. 러시아 측이 환영 만찬을 준비했어요.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러시아 군수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조선 동지들. 러시아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빵, 고기, 샐러드. 북한에서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 만찬이 한창일 때 서연이 일어났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김 참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규정입니다. 동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장실 앞까지 따라왔어요.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김 참사가 화장실 문 밖에 섰어요. 서연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열어봤어요. 너무 좁았어요. 사람이 나갈 수 없었어요. 안 돼.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새벽 4시였어요.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수행원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면.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고 문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조용했어요. 비상계단이 보였어요.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층, 2층, 1층. 로비가 보였어요. 하지만 프런트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피하지? 서연이 망설이는 순간이었어요. 손님, 어디 가세요? 직원이 서연을 봤어요. 저는 새벽인데 외출이십니까? 산책하려고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권 보여주시겠어요? 방에 두고 왔는데. 규정상 확인해야 합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아, 그럼 다시 가져올게요. 계단을 다시 올라갔어요. 3층 복도. 김 참사가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서연 동무, 어디 갔다 오십니까?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화장실. 이 시간에요? 김 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방으로 들어가세요.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도 실패야. 눈물이 났어요. 오전 10시. 기술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조선 동지들, 화성 -18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서연이 앞으로 나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고체 연료 추진체는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빼고요. 러시아 과학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다탄두 분리 기술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건 기밀입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공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 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자유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김 참사가 말했어요. 자유시간 2시간이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이야. 마지막 기회야. 저 시내 구경 좀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잠깐만요. 호텔 주변만. 김 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 위반입니다. 방에 계세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같은 날 오후 1시였어요. 호텔 복도. 서연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유롭게요.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청소입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동양인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아주머니가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였어요. 조선 사람이죠?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한국어를 했어요. 저는 조용히 나 조선족이에요. 아주머니가 서연 가까이 왔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렇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표정 보면 알아요. 나도 옛날에 북에서 왔거든요. 아주머니가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저녁 8시 호텔 뒷문 차 대기시킬게요. 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해요. 평생 저렇게 살 거예요? 아주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김 참사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시간 없어요. 결정해요. 아주머니가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8시 뒷문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쪽지를 봤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 위치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할까? 정말 할까?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10분. 8시까지 6시간 50분. 서연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다. 반드시 한다. 같은 날 오후 6시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서연 동무 안 드십니까? 속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내일 일정이 빡빡한데. 김 참사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하지만 서연은 김 참사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요. 식사가 끝났어요. 오늘은 일찍 쉬시죠. 네. 방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옷은 하나도 안 가져갈 거예요. USB만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쪽지,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30분. 30분 후면 출발이에요. 서연은 문 앞에 섰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오후 8시였어요. 호텔 뒷문. 서연은 비상계단을 내려왔어요. 1층, 지하 1층. 뒷문이 보였어요. CCTV가 있었어요. 저걸 피할 수 없어. 그냥 가자. 뒷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주차장이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갔어요. 차 창문이 내려갔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조선에서 왔어요? 네. 타요. 빨리. 서연이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까지 10분이에요.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런 일 자주 해요. 차가 거리를 달렸어요. 러시아 밤거리.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때였어요. 뒤에서 다른 차들이 따라붙었어요. 빨간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찰이에요.
운전기사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FSB예요. 러시아 보안국. 차들이 앞을 막았어요. 급정거했어요. 서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안 돼. 차 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나와. 러시아어였지만 뜻은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FSB 요원이 서연을 벽에 밀어붙였어요. 여권? 저는 운전기사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도망쳐요. 운전기사가 FSB 요원에게 달려들었어요. 어서. 서연은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으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잡아. 서연은 계속 뛰었어요. 숨이 찼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골목 끝이 보였어요. 큰 도로였어요. 서연이 도로로 뛰어나가려는 순간 총소리, 탕. 서연이 멈춰 섰어요. 뒤에서 FSB 요원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서연은 손을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끝났어. 정말 끝이야. FSB 요원이 다가왔어요.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북한 대사관으로 넘긴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북한 대사관. 그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다음날 새벽 서연은 차가운 방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FSB 요원이 들어왔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이 온다. 1시간 후에 인계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북한과 협력 관계다. 어쩔 수 없다. 요원이 나갔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USB는 아직 몸에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1시간 후면 북한으로 끌려갈 텐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박철호 대자가 들어왔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연 동무. 오랜만이군요. 박철호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제발이요. 제발. 뭘 제발이에요?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요? 박철호가 다가왔어요. 국가 기밀을 훔쳐서 도망치려 했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끝났어. 이제 끝이야. 자, 일어나요. 평양으로 돌아갑시다. 박철호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FSB 요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모스크바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신분증이 위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공항으로 이송하라는 지시입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모스크바 명령입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FSB 요원들이 서연의 수갑을 풀었어요. 가자. 그들은 서연을 차에 태웠어요. 박철호도 같이 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으로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공항에 도착했어요. FSB 요원들이 서연을 끌고 갔어요.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침 첫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FSB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다녀와. 여자 경호원이 따라갈 거야. 여자 요원이 서연을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칸이 3개 있었어요. 빨리 하세요. 여자 요원이 밖에서 기다렸어요. 서연은 맨 안쪽 칸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벽에 기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그때였어요. 옆 칸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연. 누군가가 작게 불렀어요. 서연이 놀라서 칸막이를 봤어요. 누구세요? 조용히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한국어였어요. 저는 대한민국 정보사 요원입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이걸 받으세요. 칸막이 밑으로 작은 가방이 밀려 들어왔어요. 안에 가발, 선글라스, 립스틱이 있어요. 빨리 바꿔 입으세요. 20초 안에요. 20초요? 네. 밖에 FSB 요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걸리면 의심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검은 가발, 큰 선글라스, 빨간 립스틱. 빨리요. 남자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서연은 재빨리 가발을 썼어요. 짧았던 머리가 긴 머리로 바뀌었어요. 선글라스를 썼어요. 립스틱을 발랐어요. 다 했어요. 좋아요. 이제 나오세요. 제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우리는 신혼부부예요. 알겠어요? 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야, 가자. 남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화장실 밖에 여자 FSB 요원이 서 있었어요. 저 여자는? 요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빠르게 말했어요. Excuse me, my wife was sick. 영어였어요. 남자는 서연을 데리고 빠르게 걸었어요. 잠깐, 저기요. 뒤에서 요원이 소리쳤어요. 빨리 걸으세요. 뛰면 안 돼요. 남자가 작게 속삭였어요. 서연은 다리에 힘을 주고 걸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출국 심사대가 보였어요. 여권 주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권이 없어요. FSB가 가져갔어요. 괜찮아요. 제가 준비했어요. 남자가 여권 2개를 꺼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출국 심사대에 섰어요. 러시아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어요. 훑어봤어요. 서연을 봤어요. 남자를 봤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신혼여행입니다.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심사관이 다시 여권을 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서연은 숨도 쉴 수 없었어요. 저기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FSB 요원들이었어요. 박철호도 함께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 여자를 잡아요. 심사관이 놀라서 뒤를 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가 서연을 잡아 끌었어요. 뛰세요. 둘은 출국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기, 멈춰. FSB 요원들이 쫓아왔어요. 하지만 출국장 안은 국제구역이었어요. 러시아 경찰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빨리, 탑승구로. 남자가 서연의 손을 끌었어요. 둘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비켜섰어요. 13번 게이트, 인천행. 저 멀리 게이트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탑승하고 있었어요. 탑승권 검사합니다.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가 탑승권 2장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탑승하세요. 둘은 탑승구를 지나갔어요.
긴 복도가 나왔어요. 비행기가 보였어요. 조금만 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호와 FSB 요원들이 게이트까지 쫓아왔어요. 저 비행기를 세워. 범죄자가 탔어. 하지만 직원들이 막았어요. 손님, 탑승권이 없으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비켜. 이건 국제범죄야. 서연과 남자는 비행기 입구에 도착했어요.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좌석이 23A, 23B입니다. 둘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을 찾았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서연이 앉았어요.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게이트 밖에서 박철호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요. 엔진 소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갔어요.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떴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떴어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점점 작아졌어요. 러시아가 멀어졌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었어요. 괜찮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작게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살았어. 나 살았어. 비행기는 하늘을 날았어요. 서울로요. 자유를 향해서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이었어요. 처음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남자가 물을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은 정우혁입니다. 육군 정보사 소령이에요. 저는 리서연이에요. 알고 있어요. 화성 -18호 설계자죠. 서연이 놀라서 우혁을 봤어요. 어떻게?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쉬세요. 우혁이 담요를 덮어줬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긴장이 풀렸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비행기는 계속 날았어요. 인천공항까지 2시간 반. 서연의 새로운 삶까지 2시간 반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우혁이 작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승무원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서연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온 거야?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우혁이 서연을 다른 통로로 안내했어요. 일반 입국장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문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가정보원입니다. 리서연 씨 맞으십니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서연은 우혁을 봤어요. 우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정상적인 절차예요. 정소령님은요? 저도 함께 갑니다. 서연은 조금 안심했어요. 검은 차에 탔어요. 창문에 필름이 쳐져 있었어요. 밖이 잘 안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많은 차들이 달렸어요. 네온 사인이 빛났어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서연의 가슴이 벅찼어요. 국정원 건물에 도착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서 내렸어요. 긴 복도를 걸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조사실이었어요.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앉으세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우혁은 밖에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리서연 씨, 긴장 푸세요.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한 요원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말했어요. 박철호 대좌가 저를 괴롭혔어요. 거절하면 숙청당할 것 같았어요. 박철호 대좌는 누구입니까? 미사일 총국 부국장이에요. 제3급자였죠. 요원이 메모했어요. 당신이 가져온 USB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화성 -18호 개량형 설계도요. 그리고 다탄두 기술 자료도 있어요. 직접 설계한 겁니까? 네. 제가 책임자였어요.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USB를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은 속옷 안쪽에서 방수팩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USB가 나왔어요. 요원이 받았어요. 이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2, 3일 정도요. 얼마나 걸리든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요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조사는 계속됐어요. 서연은 모든 걸 말했어요. 평양에서의 생활, 미사일 연구소, 박철호의 협박, 김미향의 체포, 탈북 과정, 요원들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요. 연인은요? 없어요. 친한 사람은요? 김미향. 그 친구가 유일했어요. 근데 잡혀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원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어요. 우혁이 들어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쉬셔야 해요.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 탔어요. 이번엔 우혁이 직접 운전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3달 정도 계시게 될 거예요. 3달이나요? 한국 생활을 배워야 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북한과는 너무 달랐어요. 무섭죠? 우혁이 물었어요. 네. 모든 게 낯설어요. 당연해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정소령님은 자주 오실 건가요? 우혁이 웃었어요. 네. 제가 보호관으로 배정됐어요. 보호관이요? 탈북자 1명당 담당 요원이 1명씩 배정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서연은 조금 안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차가 산길로 들어갔어요. 한적했어요. 건물이 보였어요. 하나원이었어요. 하나원은 조용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직원이 나와서 맞았어요. 리서연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우혁을 봤어요. 들어가세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별이 보였어요.
씻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식당으로 오시면 돼요. 직원이 나갔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 정말 살았어. 정말 한국에 왔어.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물을 맞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USB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우혁이 하나원으로 찾아왔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USB 안의 자료가 진짜로 확인됐어요. 국방부가 난리가 났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대단한 자료예요. 당신이 천재라는 게 증명된 거죠. 우혁이 웃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이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우혁도 따라 웃었어요. 둘은 하나원 마당을 걸었어요. 가을이었어요. 단풍잎이 떨어졌어요.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다들 친절해요. 그리고요? 자유로워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처음이에요. 우혁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어. 우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소령님.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물론이죠. 공항 화장실에서 어떻게 절 찾았어요? 우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은요, 당신이 러시아로 간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어요. 어떻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날 구했지?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말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하얀 게 떨어졌어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눈이었어요. 첫눈이었어요. 와, 눈이에요. 서연이 신기한 듯 봤어요. 북한에도 눈 오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이건 자유의 눈이에요. 서연이 빙글 돌았어요. 우혁은 그런 서연을 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의 웃음을 지키고 싶어.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나원 마당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과 우혁은 눈 속에 서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하나원 수료식이었어요. 서연은 수료증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우혁이 박수를 쳤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우혁을 보고 웃었어요. 수료식이 끝났어요. 축하해요, 서연 씨. 고마워요. 정소령님 덕분이에요. 이제 어디서 살 건지 정했어요? 아직이요.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좋은 곳 알아요. 같이 가볼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햇살이 잘 들었어요. 깨끗했어요. 여기 괜찮죠? 네. 너무 좋아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정소령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해요. 우혁이 짐을 들어다 놨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어요.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갈까요? 네, 좋아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삼겹살집이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어요. 맛있어요? 네. 이렇게 고기를 배불리 먹는 건 처음이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혁은 그런 서연을 보며 웃었어요.
앞으로 자주 먹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여긴 자유니까요. 서연은 잠시 멈췄어요. 눈물이 글썽했어요.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우혁은 휴지를 건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정소령 님도요? 저요? 네. 정소령 님도 행복하세요? 우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연을 봤어요. 네. 요즘 행복해요. 둘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서연 씨를 자문역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자문역이요? 네.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해 자문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도 드립니다. 서연은 기뻤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요.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국방부에 출근했어요. 우역과 같은 건물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만났어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서연은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우역에게도 익숙해졌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이었어요. 어두웠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서연이 뒤돌아봤어요. 남자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었어요. 누구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점 빨리 걸어왔어요. 서연은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보낸 거야. 남자도 뛰었어요. 빠르게 쫓아왔어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어요. 으악! 서연이 넘어졌어요. 남자가 다가왔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 씨, 우혁이었어요. 우혁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둘이 몸싸움을 했어요. 칼이 떨어졌어요. 우혁이 남자를 제압했어요. 바닥에 눕혔어요. 괜찮아요? 우혁이 서연을 봤어요. 네, 네. 서연은 떨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남자를 체포해 갔어요. 우혁이 서연을 일으켰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소령 님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날부터 우혁은 서연을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우혁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보고 싶어서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농담이에요. 우혁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서연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요. 2달이 더 지났어요. 국방부 연구소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서연이 발표를 했어요. 북한 미사일 방어 전략이었어요. 모두가 감탄했어요. 역시 천재시네요. 대단합니다, 리 박사님. 회의가 끝났어요. 서연은 복도를 걸었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끈 거예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거기 누구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가까워졌어요. 서연은 뛰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쫓아왔어요. 정소령님. 서연이 소리쳤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이 찼어요. 1층.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이었어요. 어두웠어요.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앞을 막았어요. 뒤에서도 2명이 왔어요. 포위됐어요.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말이 없었어요. 한 명이 총을 꺼냈어요. 소음기가 달려 있었어요. 안녕, 배신자. 북한 억양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총소리가 났어요. 퍽! 그런데 아프지 않았어요. 눈을 떴어요. 우혁이 서연을 감싸고 있었어요. 가슴에서 피가 났어요. 정소령님, 괜찮아요. 우혁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그때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거기서 남자들이 도망갔어요. 우혁이 쓰러졌어요. 서연이 받쳤어요. 정소령님, 정우혁, 눈 떠요. 피가 계속 났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우혁이 눈을 떴어요. 서연 씨, 말하지 마요. 힘 빼지 마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무사해서.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좋아해서요. 우혁이 웃었어요. 당신을 좋아하거든요. 바보.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우혁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저도요. 저도 좋아해요. 우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서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우혁의 피였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수술등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어깨를 관통했어요. 회복하면 괜찮을 겁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혁은 회복실에 있었어요. 서연은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오늘도 왔어요? 네. 당연하죠. 매일 오면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우혁이 웃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바보같이. 왜 막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서연이 우혁의 손을 잡았어요. 우혁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한강공원이었어요. 석양이었어요. 서연과 우혁이 걷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은 이제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정소령님 덕분이에요. 아니, 이제 우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원하시는 대로 부르세요. 그럼, 우혁아? 네, 서연아. 둘은 웃었어요. 우혁이 멈춰 섰어요.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응? 나랑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을래?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 옆에 있어 줄래? 평생? 우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어요. 반지가 있었어요. 서연은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네, 그럴게요. 우혁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꼭 맞았어요. 둘은 끌어안았어요. 한강 위로 해가 졌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고마워요, 우혁아. 날 구해줘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서연은 이제 알았어요. 자유가 뭔지요. 사랑이 뭔지요. 그리고 행복이 뭔지요. 북한을 떠난 지 1년. 서연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유로운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북쪽 하늘에도 똑같은 별이 있을 거예요. 미양아, 잘 지내? 나는 여기서 행복해. 너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서연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래를 향해 걸었어요. 함께요. 결혼식은 작고 따뜻했어요. 서울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우혁의 동료들과 하나원 선생님들이었어요.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신부가 됐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아, 준비됐어? 우혁의 목소리였어요. 응, 나갈게. 문을 열었어요. 우혁이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잘 어울렸어요. 예쁘다. 우혁이 작게 말했어요. 서연은 웃었어요. 고마워. 가자. 다들 기다려. 손을 잡았어요. 함께 걸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리서연 박사님, 저희 연구원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말요? 제가요? 네. 박사님의 미사일 기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설렜어요. 다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요. 네,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출근했어요. 대전에 있는 연구소였어요. 우혁은 서울에서 일했어요. 주말마다 만났어요. 서연은 행복했어요. 과학자로 돌아온 거예요. 악몽 같은 평양이 아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요. 첫 출근 날이었어요. 연구소는 넓고 깨끗했어요. 최신 장비들이 있었어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연구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누리호 후속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체 추진체 설계가 핵심인데 박사님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이제는 평화로운 목적으로 쓸 수 있어.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연구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람찼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동료들과 토론했어요. 리 박사님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하면 효율이 20%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칭찬을 들었어요. 인정받았어요. 서연은 웃었어요. 여기서는 내 능력으로 평가받아. 성별도 출신도 상관없이.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은 속이 좋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토를 했습니다. 이상하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예요. 서연은 멍했어요. 네. 정말요? 네. 건강한 아기예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한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날 저녁, 우혁이 대전으로 왔어요. 왜 갑자기 와? 주말도 아닌데.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응. 들어와. 둘은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한데? 저기, 우혁아. 응? 나, 엄마 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우혁이 서연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고마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임신은 순조로웠습니다. 서연은 연구소에서 계속 일했어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요. 박사님, 몸조리 잘하세요. 아기 낳으면 꼭 보여주세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서울로 올라왔어요. 우혁이 있는 곳으로요. 어느 날 밤 진통이 왔어요. 우혁아, 아파. 병원 가자. 빨리.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우혁이 손을 잡아줬어요. 힘내, 서연아. 조금만 더. 아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서연은 온 힘을 다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야. 우혁도 울고 있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이름 뭐로 할까? 서연이 물었어요. 내가 지어줘. 그럼, 자유, 정자유. 어때? 우혁이 웃었어요. 좋아. 자유. 완벽해. 자유. 서연이 평생 꿈꿨던 그 단어였어요. 이제 그 자유가 딸의 이름이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서연은 아기를 키웠어요. 지우는 하루가 다르게 컸어요. 서연은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이게 평범한 행복이구나. 자유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했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이 왔습니다. 자유는 한복을 입었어요. 자유야, 이거 잡아봐. 돌잡이였어요. 책, 청진기, 마이크가 있었어요. 자유는 손을 뻗어 책을 잡았어요. 학자 되겠네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서연은 웃었어요. 엄마처럼 과학자가 될까? 육아휴직이 끝나고 서연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갔어요. 자유는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발사체 개발은 잘 진행됐어요. 서연의 설계가 핵심이었죠. 1년 후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 7. 서연은 긴장했어요. 3, 2, 1 발사. 로켓이 올라갔어요.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성공입니다. 목표 궤도 진입 성공. 환호성이 터졌어요. 동료들이 서연을 안았어요. 우리 박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은 울었어요. 해냈어. 내가 해냈어. 북한에서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꿈을 실었어요. 우주로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자유가 달려왔어요. 엄마, 벌써 3살이었어요. 자유야, 엄마 오늘 로켓 쏘았어. 로켓? 슝? 자유가 손을 들었어요. 응. 슝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 와, 엄마 대단해. 서연은 자유를 안아 올렸어요. 자유야. 응?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야? 너는 자유롭게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꿈꾸고 싶은 거 다 꿔. 알았지? 응. 나 자유니까. 서연은 웃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꼭 안았어요. 그래. 넌 자유야. 엄마가 평생 꿈꿨던 그 자유. 밤이었어요. 자유는 잠들었어요. 서연과 우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발사 성공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너도 오늘 진급 축하해. 우혁은 이제 중령이었어요. 우리 꽤 잘 살고 있지? 응. 너무 잘 살아.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가끔 꿈 같아. 내가 여기 있는 게 꿈 아니야. 현실이야. 응. 알아. 그래서 더 감사해. 우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응. 자유랑 함께. 둘은 손을 마주 잡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서연은 생각했어요. 미양아,
넌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너도 언젠가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기를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요. 5년이 흘렀어요. 자유는 8살이 됐어요. 서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우혁은 대령이 되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사랑했어요. 여전히 행복했죠. 어느 토요일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자유가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엄마, 아빠, 빨리. 서연과 우혁이 손을 잡고 따라갔어요. 야, 천천히. 세 사람은 웃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서연은 뒤돌아봤어요. 지나온 길을 봤어요. 평양의 어둠, 탈북의 공포, 그리고 자유.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고마워. 모든 순간에 감사해. 서연은 앞을 봤어요. 자유가 손짓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미래를 향해서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공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